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참 스피커는 많고 들을 건 많은 조금 신제품들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뭐가 이렇게 그 스피커 있었지, 혹은 그 뭐 앰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제품들이 휙휙 지나갑니다. 오히려 앰프나 이런 것들보다 스피커는 좀 사이즈가 크고 바로 대면하는, 늘 제가 스피커는 시청자와 대면하는 그런 약간은 좀 다른 오디오 컴포넌트하고는 좀 다른 뭔가 유기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대상이라고 봤을 때 스피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잠깐 잊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저도 이 제품을 오랫동안 봐오지만 이 제품 이거 있었지, 이런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시스템 오디오예요. 시스템 오디오 오늘 두 제품을 대표하는 제품이죠. 현재 이 두 제품을 같이 좀 듣고 살펴보는, 두 제품 소리 다 들어볼 겁니다. 오늘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시스템 오디오는 간략히 말하면 그 80년대를 대표하는 어떤 그 대표자, 이 설립자가 올레 위트호프라는 분인데 80년대 사운드를 그대로 끄집어내려고 했던, 지금도 그 정신이, 그 컨셉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스칸디나비아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덴마크 회사고요. 덴마크 제조를 하고 있는데 사운드 자체가 막 대단히 화려하고, 덴마크 제품 중에도 아주 고역의 섬세함을 강조하거나 그다음에 뭐 모든 그 해상도를 끄집어내고 이런 회사들 굉장히 많죠. 그런 유닛들을 제조하는 그런 원산지 같은 그런 원천적인 그 유닛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그런 인프라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가 많은 사이에서도 독특한 사운드를 구축했다는 게 또 놀라워요. 오히려 그런 지금 말한 그런 하이엔드적인 그런 성향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까지 막 화려하고 그렇게 막 아주 디테일한 소리까지는 필요 없어. 난 내가 그런 걸 지향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올레 위트호프가 지향한 거는 지루하거나 이런 좀 너무 막 민감한 소리가 아니라 아주 생기발랄하고 그렇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대단히 그 생동감 있는 사운드를 추구한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스피커의 사이즈가 어떻든 간에 빅 사운드를 추구한다. 이게 아예 딱 그런 거 표방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80년대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80년대 그 풍요로운 80년대라고 저는 종종 표현하는데, 그때 음악을 들은 분들이 쭉 하이엔드를 다 듣고 나서 그 시점의 소리, 고역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거나 이렇지 않아도 그때 소리가 좀 더 그리운 분들이 있는데, 그런 오디오를 찾으면 없어요. 빈티지에나 있죠. 구형들이나 중고 제품들. 근데 신제품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시스템 오디오입니다. 이게 컨셉을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종종 이제 뭐 사실 많이 팔린 제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대단히 저렴합니다. 이 사운드의 품질에 비해 대단히 저렴해요. 근데 의외로 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좀 있어 보이는 스피커, 그 다음에 소리도 대단히 화려하고 아주 딱 음악을 듣는 순간부터 사람을 꽉 사로잡는 이런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런 쪽에는 안 맞습니다. 다만 어떤 빅 사운드와 아주 생기발랄한 사운드,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제품을 소개하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천연의 그런 자연의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닛 자체 소재를 천연 소재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자, 올레 위트호프라는 사람이 84년에 회사를 덴마크에다 만들고 나서 이분의 접근 방식은 좀 독특해요. 막 물건을 막 판매 드라이브에서 많이 팔거나 뭐 본인이 뭐 유닛을 개발해서 그런 걸 다른 회사에 OEM을 납품하고 이런 쪽이 아니라, 스피커에 아주 컴팩트하고 이쁜 스피커, 디자인 자체가 대단히 컴팩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이거 우리 집에 놓으면은 거실이 확 살아나겠다. 내 방 자체가 뭔가 좀 우아해지겠다. 막 크고 우락부락하고 막 이렇게 사운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이미지나 이 거대한 디자인 자체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스피커들보다는 반듯반듯한데 소리 자체는 아주 원래 천연의 소리, 이런 거, 또 너무 강하거나 너무 좀 이렇게 힘이 없거나 이런 쪽이 아닌 딱 표준의 어떤 소리를 내는,
그런 거를 혹시 찾으시는 분들은 딱 맞습니다. 하여튼 84년에 원래 위트호프가 그렇게 회사를 만들고서 쭉 오다가 두 번의, 제가 보기엔 이 시스템 오디오에 두 번의 큰 획이 있었어요. 아주 큰 두드러지는 어떤 좀 시스템 오디오를 좀 하이파이 이쪽 시장에 크게 알린 두 번의 시기가, 한 번은 2000년대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나서 2010년대에 또 한 번 있었고. 첫 번째는 이 회사의 처음 스피커는 그 시스템 2라는, 시스템 오디오 모델 2라는 제품이었어요. 톨보이의 반듯반듯한.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 제품을 종종 얘기할 때 딱 스칸디나비아 가구 같다. 그러니까 오디오를 이렇게 정면에 쫙 끄집어내서 배치하거나 오디오 자체가 어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가구들하고 똑같이 뒷벽에 붙여서 듣게 만들고 가구들 사이에 섞여 있게 하는 그런 제품. 뭐 그렇게 브랜드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저희가 아는 그 이케아 같은 회사, 그 회사에서 만든 어떤 스피커처럼 생활 속에 이렇게 쭉 들어가게 만든, 그거를 하이파이적으로 구현해낸 그런 스피커라고 보시면 이제 이 시스템 오디오 컨셉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 오다가 하이엔드로 한번 달려본 첫 번째 시도가 그게 SA 시리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SA 2K, 7K, 뭐 하여튼 2000, 7000 이런 시리즈를 그래서 SA 자체도 시스템 오디오라는 그 이니셜이긴 한데, 그 SA 시리즈가 꽤 비싸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중가 정도, 미들급의 정도의 가격 정책을 이제 고수하다가 한번 하이엔드로 올라가 본 게 그 2000년대 SA 시리즈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캔스픽의 최고급 유닛들을 쭉 도포했습니다. 그 소용돌이 유닛, 스캔스픽 미드베이스에다가 위에 바로 리블레이터를 붙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유닛, 덴마크에서 만든, 그 또 결국은 세계 최고의 트위터였는데, 하나가 다인오디오의 에소타였고 하나가 스캔스픽의 리블레이터였죠. 근데 이 리블레이터를 붙인 그 SA 시리즈가 나오면서 시스템 오디오가 쫙 위로 끌어올라갔는데, 그 리블레이터라는 트위터의 특성 아시죠? 대단히 선명하고 뭐 이런 쪽인데, 그거조차도 시스템 오디오의 소리에 맞췄어요. 너무 지나치게 고역을 강조하거나 아주 그 대단히 미립자까지 끄집어서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대단히 원래 시스템 오디오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덤덤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체감 있는 소리. 하지만 다시 좀 더 들어보다 보면 다시 그리워지는 그런 소리. 제가 그래서 80년대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블레이터 써서 그렇게 만든 사운드를 만들었던 게 2000년대 SA 시리즈였고, 그걸 좀 더 끌어올린 게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나서 전 세계 오디오 파일들, 그다음 평론가, 매장분들한테 어떤 스피커를 만들고 싶냐, 어떤 소리 스피커를 어떻게 만들고 싶냐를 쫙 취합을 했어요. 그 제조사만 뭐 25개, 그리고 막 몇천 명의 그 오디오 파일들, 또 이런 현업에 있는 분들의 의사를 쭉 취합해서 만든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게 바로 판디온 프로젝트입니다. 그로부터 나온 게 판디온 20, 뭐 50, 40, 50, 70 막 이렇게 나갔던 그 시리즈는 좀 더 이 2000년 초반의 SA 시리즈를 한 단계 위로 격상시킨. 그래서 마침 제가 2000년 초반에 그 시스템 오디오 SA 시리즈가 나왔을 때도 신제품을 바로 리뷰를 하면서 시청을 오랫동안 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판디온이 나왔을 때 그때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하여튼 벨칸토 앰프와 같이 꽤 큰 홀에서 오랫동안 세팅을 해놓고서 시연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스피커는 되게 슬림하고 작아 보이잖아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쩌렁쩌렁 울리는 굉장히 독특한, 그 큰 공간에서 울려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그 독특한 시스템 오디오 사운드를 좀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됐었어요. 여하튼 그게 한 50평이 넘는 공간이었는데, 하여튼 뭐 놀라웠습니다. 아, 이 스피커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가까이 들었을 때와 멀리서 들었을 때가 좀 더 그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는 그런 하여튼 용도가 되게 다양한 그런 정도의 스케일을 갖고 만들어진 스피커. 그래서 빅사운드라는 말을 그때 비로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히스토리가 갖는 제품이 바로 시스템 오디오예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시스템 오디오는 그 다음 시리즈인 이제 레전드까지 왔습니다. 레전드는 제품군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실버백이라고 해서 전부 액티브 시스템으로도 원래 패시브 시스템을 그대로 교체해서 그렇게 하여튼 라인업을 그렇게 다양하게 구사했던 그런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 레전드 시리즈에서 지금 딱 두 제품을 지금 오늘 한번 같이 좀 살펴봅니다. 대표한 제품이죠. 바로 5하고 40. 레전드 5는 시스템 모델 북셀프를 대표하는, 아마 이 제품이 유독 많이 팔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40은 유닛이 4개 있는. 참고로 시스템 모델 제품을 보는 방법이, 레전드 5는 이제 저기라서 붙인 이름이고, 톨보이들은 전부 그 숫자가 앞에 있는 20, 30, 40, 50이 유닛 수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40이면 유닛이 4개인 거고 50이면 유닛이 5개인 그런 제품이라고, 이렇게 대충 제품 모델명을 보면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리고 뒤에 .2, .1, 원래 .1, .2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는 이게 업 버전이에요. 개량을 한. 그래서 50.2, 40.2는 둘 다 버전 2, 버전 3까지 된 거죠, 이제. 최초의 40에서 40.1, 40.2까지 세 번째 버전인 거고, 5도 마찬가지고. 이 스피커들의 공통점은 원래 위트호프가 처음부터 의도했듯이 유닛 자체가 천연의 소재를 써서 가볍게 하고, 대신 미드 베이스는 대단히 생동감이 있으면서 파워풀하게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크로스오버를, 이 북실프만 해도 원래 대부분의 스피커들은 크로스오버를 미드 베이스가 3kHz까지만 재생하고 싹 사라지기 시작하죠. 트위터는 3kHz부터 쓱 이제 음압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3kHz부터 음악을 재생하는 그런 트위터를 갖고 있는데, 얘는 한참 낮은 1.2kHz에서 크로스오버를 자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드 베이스에 좀 더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트위터에 좀 더 부담을 많이, 트위터가 엄청난, 우리가 일반 스피커의 북쉘프에서 높은 중역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트위터가 다 내게 그렇게 재생을 하게 만든 그런 크로스오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트위터의 능력이 뛰어나겠구나, 맞죠? 근데 사실은 동시에 뭐를 봐야 되냐면, 미드 베이스가 좀 더 윗부분을 트위터에 넘겨줬으니까 이 베이스를 좀 더 잘 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거에 사실은 크로스오버를 많이 낮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기 운동량, 공기 소위 전후 운동, 이 진폭으로 내는 그런 공기의 양보다, 그걸 자동차에 출력하고 상당히 비슷한 개념인데, 얘는 미드 베이스 일반 스피커들보다 40%를 더 많이 내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40%를, 진폭을 얼마나 더 많이 하면 공기 움직임이 40%가 더 늘어날까요? 훨씬 진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40.2도 똑같아요. 40.2는 그 유닛을 총 4개, 같은 트위터에 미드레인지가 이 가운데 있는 게 미드레인지고, 똑같은 구경으로 우퍼를 2개를 더 된 그런 4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스피커 공이 이 트위터를 레전드 DXT라고 불러요. 그 실크돔, 그 패브릭 돔에 아주 매끈하게 그렇게 코팅을 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얘는 크로스오버가 조금 높아요. 얘는 한 2kHz까지 조금 얘보다는 높게 미드레인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좀 더 높은 부분까지 미드레인지한테 넘겨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 베이스, 미드 베이스를 레전드 15, 왜 15인지 모르겠어요. 레전드 15 슬래시 4, 얘는 슬래시 4고, 이제 미드레인지는 슬래시 4고, 얘도 똑같은 슬래시 4 유닛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우퍼 2개는 레전드 15 슬래시 8. 하여튼 왜 숫자가 15인지 8인지는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 여하튼 그렇게 서로 다른 유닛, 제품명이 다른 유닛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대역이 요 5.2는 위에 높이는 똑같아요. 25kHz까지 재생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대역에는 40Hz부터 시작하고, 얘는 좀 더 내려가서 30Hz부터 시작하는 그런 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이 2개 스피커를 보는 관점은 레전드 5.2를 그대로 미드 베이스 하나를 추가하고, 그대로 우퍼 2개를 추가해서 요 미드 베이스 서로 대역만 서로 다르게 구성한, 그러니까 얘에다가 밑에 통을 더 늘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대략 맞을 것 같아요. 가격도 딱 2배예요. 거의 정확히 2배 정도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이런 톨보이, 시스템 오디오의 톨보이와 또 스탠드 거치를 대표하는 두 모델입니다. 오늘은 음악을 똑같은 곡으로 2개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재밌겠죠. 그래서 2곡씩 같은 곡을 비교해 볼게요. 시청은 파워노드. 사실은 이 제품의 가격 등급에 맞는 딱 그렇게
그냥 하나로 가져가서 쓰면 아주 편하게, 그리고 스피커의 컴팩트한 그런 이미지에 맞게 작게 쓸 수 있는 그런 올인원 앰프죠. 그 블루 OS, 블루 사운드의 그 파워노드, 보통 파워노드라고 부르는데 이제 파워노드 3세대 버전이죠. 이 제품으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Everybody needs a little time away. I had to say from each other. Even lovers need a holiday. Far away from each other. Oh, now it's hard for me to say I'm sorry. I just want you to stay. After all that we've been through, I will make it up to you. I promise to. And after all that's been said and done, you're just a part of me I can't let go. Couldn't stand to be kept away just for the day from your body. Wouldn't wanna be swept away. Everybody needs a little time away. I heard her say from each other. Even lovers need a holiday. Far away from each other. Oh, now it's hard for me to say I'm sorry. I just want you to stay. After all that we've been through, I will make it up to you.
네, 들어보시면 바로 아마 시스템 오디오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라고 해도 녹음을 들어보면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스피커는 정확히 말하면 베이스 다이나믹이 대단히 그 올레 위트호프 설립자이자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대단히 생기발랄하게 동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파워풀하다기보다, 물론 파워풀하죠. 이 진폭이 훨씬 커지게만 제작을 했으니까. 파워풀하다기보다는 좀 더 생기발랄해요. 뭔가 그런 어떤 육중함이나 이런 느낌의 미드 베이스가 있고, 어떻게 좀 양감이 푸짐한 여기 있는가 하면, 얘는 밀도감과 함께 아주 강하게 땅 때려내는 이런 느낌, 그 저역의 어떤 포만감이나 그 반경에서 딱 집중해주는 그런 미드 베이스,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사실 이 제품을 특히 레전드 5, 5.2 이제 버전 2가 됐지만, 버전 3가 됐지만 5를 사가신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초기에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음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이 제품에 대한 앰프를 너무 투자를 안 하셨어요. 리시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 이게 사실 100만 원대 초반에 가까운 스피커인데, 아마 행사를 조만간 하게 될 텐데, 행사를 하게 되면 실제 판매 가격은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튼 100만 원대 초반의 제품인데, 이 제품을 이런 스피커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 앰프를 리시버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리시버라는 제품은 그 말 그대로예요. 뭐 라디오부터 TV 이런 모든 소스를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편하게 듣자고 만드는 거고, 앰프로서의 기능은 사실은 스피커의 고성능 스피커들을 만나면 드라이브 능력 자체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소리가 나면 푸짐하다 그러고 듣는데, 사실은 특히 미드 베이스 쪽에서는 통제력이 좀, 드라이브가 조금 약해서 얘를 정확하게 동작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소리는 크게 나죠. 그래서 근데 정동작을 해서 그 미드 베이스의 해상도라는 개념은 좀 흩어질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 레전드 5를 북쉘프라고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무렇게나 배치하시면 안 되고, 얘도 뒤에 보면은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벽하고 어느 정도 띄워놔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스탠드도 적당히 좀 튼튼한 걸 세우셔야 되고, 선반에 놓으시려면 선반 자체도 좀 단단한 부분들, 이렇게 위에 판넬 하나, 얇은 판넬이는 위에 올려놓으면 그 전체가 진동판이 돼요.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앰프도 적당히 이런 일반 공기량의 40% 이상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스피커의 베이스를 통제할 만한 앰프를 써주시는 게, 그러면 이제 이 스피커가 엄청난 소리를 냅니다. 하여튼 그런 상담을 한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이 스피커의 음압은 참고로 87dB예요. 그렇게 소리가 빵빵 터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앰프의 출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앰프 출력이 적더라도 그 정동작을 할 수 있는, 소리가 크게 안 나더라도 베이스를 적당히 이제 딱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하면서 트위터하고의 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좋은 앰프가 필요합니다. 앰프가 좋을수록 좋은 소리를 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40.2는 얘보다 능률이 오히려 높죠. 보통 북쉘프들이 능률이 좀 낮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이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낮다는 얘기죠. 저항 수치가 좀 더 높다는 얘기죠. 40.2는 얘보다 높은 90dB예요. 소리가 좀 더 같은 거리에서 들으면 좀 더 크게 납니다. 그리고 우퍼가 2개가 더 들어갔으니까 훨씬 저음이 많이 나겠죠. 그런 차이들이 있고, 인크로즈 자체가 얘보다 한 2.5배가 늘어나니까, 뒷길이는 똑같아요. 2.5배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양감도 많아지고 스케일도 커집니다. 그래서 얘는 폭은 얘랑 똑같고 좁지만 대단히 큰 스케일의 소리를 내는 스피커라는 그런 접근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80년대 정서를 갖고 있어요. 그게 올레 위트호프라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만나서 대면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데, 이 스피커를 여러 번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걸 지향하는지가 되게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저희가 80년대 음악, 그렇게 딱 세대를 국한시키면 좀 그렇지만, 그때가 음악적으로 대단히 풍요로웠고, 그게 좀 그래요. 어떤 경기나 모든 게 풍요로운 시절, 특히 미국이나 뭐 전 세계가 그랬었어요. 그랬던 시절에 만든 사운드 자체도 뭔가 풍성하고 뭔가 이렇게
푸짐한 소리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80년대 사운드라고 저는 종종 표현하는데 이분은 그런 소리를 지향하는 그런 스피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들었던 그 시카고의 하트스의 암소리, 저는 이 곡을 그냥 대표적인 뭐 여러 곡들이 있지만 뭐 토토도 있고 뭐 아리오 스피드웨건도 있고 뭐 우리가 아는 푸얼이나 저니가 있지만 대표적인 데이비 포스터가 만든 80년대 사운드라고 할 때 이 하트스의 암소리를 꼭 대표적으로 뽑는데 녹음 자체가 대단히 80년대스럽게 했어요. 적당히 쭉 부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아주 그런 기름진 목소리의 피터 세트라는 목소리가 쫙 흘러나오는, 그리고 뒤에는 오케스트라가 나옵니다. 시카고의 모든 음악은 펌프락이라고 하듯이 오케스트라 반주가 잘 들어보면 현악기, 팀파니, 관악기가 막 들어오는 되게 멋있는 사운드예요. 80년대 어떤 그런 음악을 만들었는지 지금 가끔 들어봐도 대단히 멋있는 음악이 바로 시카고의 음악, 특히 이 16집에 있는 대표곡인 하트스의 암소리인데 이 곡을 모든 재생기기들이 모든 시스템이나 스피커가 잘 재생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해상도가 대단히 뛰어나고 억대가 넘어가는 스피커들도 이 소리를 그대로 이해하고 내는, 스피커가 이해한다는 표현은 그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그런 장르의 범용성을 갖췄다는 얘기인데 이 곡이 그렇게 잘 나는 경우는 항상 모든 하이엔드 스피커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트스의 암소리가 이 스피커의 어떤 나는 이 소리를 낸다, 그리고 음악 쪽에서 보면 나는 시스템 오디오로 들어야 내 소리가 들린다, 이런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날 정도로 대단히 아주 하트스의 암소리의 어떤 전곡을 잘 찔러서 재생해주는 그런 소리. 둘 다 그래요. 40.2는 조금 더 스케일이 크고 뒤쪽에 공간이 넓어집니다. 원래는 앰프가 바뀌어져야 좀 더 그런 스케일이 커지고 공간이 좀 더 음원에 있는 대로 커지는데 지금은 스피커가 바뀌었는데 좀 더 스테이징이 좀 커지는 느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현상이긴 한데 아주 커지진 않지만 또 동일한 앰프로 들었을 때 스케일이 커지는 느낌이 40.2 쪽에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멍 하고 이렇게 킥드럼 이제 저희가 들어올 때 그런 느낌, 아주 우렁찬 느낌, 이거야말로 그 올레 위트호프가 지향한 빅사운드, 아주 큰 공기 울림, 감동을 주기 위한 아주 스케일이 큰 소리. 그 두 개는 약간의 스케일은 당연히 40.2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우퍼가 더 두 개나 더 있는, 그리고 통이 훨씬 큰 40.2 소리가 좀 더 스케일이 크지만 5.2, 5.2도 이 스피커의 크기를 감안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우렁찬 소리, 흔히 말하는 그런 소리를 내주면서도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이게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소리만 내느냐? 그 스타워즈의 그 깨어난 포스에 있는 그 안드 소피 무터가 그 연주하는 레이의 테마 있죠. 존 윌리엄스가 빈 필하모니 베를린 필하모니죠. 그 협연한 그 버전인데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막 높은 고음을 찌를 듯이 올라가는 아주 섬세한 디테일과 아주 강렬한 고역, 이런 거는 이 시스템 오디오에는 없어요. 그런 소리를 지향하진 않아요. 근데 딱 그 25kHz까지 바이올린 소리의 그 미드레인지와 그 강약과 특유의 이 무터가 아마 스트라디바리를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특유의 미드레인지의 그 스트라디바리 그 바이올린의 그 음색 있잖아요. 사람의 목소리에 굉장히 가까운 느낌. 약간 테너와 소프라노 정도 그 정도의 음역에 해당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 소리. 그 소리가 아주 매우 콘트라스트 짙게 나왔다가 옅어졌다가 그렇게 동작하는 느낌. 이거는 굉장히 시스템 오디오적으로 아주 멋지게 들립니다. 이 곡을 대역이 굉장히 넓고 막 그러니까 100kHz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주 대역 고역 표현이 좋은 스피커로 들어보면 물론 고역이 좀 펼쳐지는 느낌이 나긴 해요. 그것도 되게 멋있습니다만 그 음색을 중간에 지금 중역대 음색을 내냐 안 내느냐 그렇게 높은 대역까지 표현하는 스피커에서도 그 중역대의 그런 콘트라스트의 느낌은 시스템 오디오랑 비교했을 때 결코 낮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얘는 오히려 높은 대역으로 아주 강하고 선명하게 열린 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미드레인지 높은 중역대의 소리를 대단히 신랄하게 표현하는 이런 능력이 좀 있습니다. 되게 정감 있기도 하고
포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사운드. 그런데 미드레인지, 저 미드 베이스와 전 대역, 높은 트위터와 미드 베이스가 일체감 있게 소리를 내주는 그런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하나의 그냥 유닛 하나에서 나온 듯한 소리, 이런 일체감 있는 소리가 바로 요 지금 레전드 40.2와 5.2를 통해 듣는 그런 저 무터의 레이의 테마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두 스피커를 뭐 가격대를 감안해서 그 블루 사운드의 파워노드로 들어봤는데, 파워노드는 뭐 이참에 그냥 기회에 말씀을 드리자면, 파워노드 또한 어떤 대단히 고급스러운 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좀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가성비가 뛰어난 올인원, 그리고 대단히 컴팩트하게 만들어진 이런 스피커로 드라이버가 되게 좋아요. 다만 이 그 고급스러운 소리를 내거나 나는 좀 음악의 모든 디테일까지 듣고 싶다 그러면 이보다 좋은 앰프를 쓰셔야 맞고요. 이 정도, 나는 스피커를 적당히 드라이브 하면서 장르의 범용성 있게 좀 여러 음악을 듣는, 너무 좀 깊이까지 안 가더라도 이 정도까지를 그냥 무난하게 어느 스피커든 들려주고 싶은 그런 앰프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파워노드의 가격은 굉장히 싼, 굉장히 뛰어난 성능의 제품입니다, 물론.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보다 고급스러운 소리를 이미 들어버린 분들은 좀 더 좋은 앰프를 쓰시는 게 맞아요. 특히 시스템 오디오의 이 두 제품을 가치를 좀 더 살려준다면, 좀 더 상급의 앰프로 가시면 좀 더 많은, 좀 더 좋은 소리, 좀 더 많은 정보의 소리, 시스템 오디오가 지향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만, 가격대를 감안하면 여기에 파워노드는 이 스피커의 가격대에는 딱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세팅을 그렇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 또 마침 또 제 생일이 또 그때 11절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저 대한민국 또 가뜩이나 요새 할인 행사들이 많은데 연말을 넘어가는 요 대목에서, 근데 요 피크가 되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 11절 11월 11일 요때 행사를 하는데 아마 이 스피커도 출전할 것 같아요. 가격 자체가 대단히 가성비가 뛰어난 스피커이기도 하고, 이미 거기서 또 얼마를 또 내려서 행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피커 보이면 이거는 서브로라도 하나, 이미 오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하이엔드 좀 좋은 스피커 갖고 계신 분들은 서브로라도 하나 갖추시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정도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컨셉의 스피커를 한번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박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굉장히 이보다 가격 몇 배를 줘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신제품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뭐 만능의 스피커는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앰프도 뭐 다른 오디오 컴포넌트도 마찬가지지만, 스피커를 볼 때 요런 성향 그걸 다 낼 수 있는 스피커도 있죠. 물론 비쌉니다. 여하튼 비싸고 드라이브하기 어렵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스피커를 나한테 맞는 스피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런 걸 찾는 요령도 이제 오디오력이 올라가면서 그런 걸 보실 수 있는 해안도 좀 점점 늘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뭐 레전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했는데, 시스템 오디오의 레전드 5.2, 40.2 두 제품을 같이 듣고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